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징역 23년 예상하셨습니까? 오,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8년이. 무려 8년입니다. 무려. 예. 예. 그래서 15년 구형했을 때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예. 검찰이 구형할 때. 예, 예. 근데 23년에 대한 정당성을 딱 판결문에 적시한 걸 보고서는 아,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훌륭한 분이에요. 예, 중간에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항상 이렇게 판결문 읽을 때는 드라이하게 예. 중립적으로 모노톤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정말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이렇게 파렴치하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CCTV가 공개되고 나서야 그 과오를 인정하고 뭔가 사과하는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괘씸했을까,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의 판결문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고치고 그런 명문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5년 검찰에 구형할 때는 약간의 플리 바게닝을 해서 예. 약간 형을 적게 받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재판부는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온당한 합당한 그런 판결을 한 것이다 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가 지금 76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확정이 되면은 76세. 76세죠. 예. 확정이 되면은 99세까지 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재판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제가 보기엔 돌부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하상 변호사한테 감치 명령 낼 때도 거의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선고를 내면서는 약간 울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엄을 막은 건 국민이었다. 그쵸, 라고 하면서 그거 울컥한 부분. 그게 국민들한테 나름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판결문에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정말 비상계엄으로서의 친위 구태타, 예. 위헌 위법한 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재판, 수많은 재판들이 지금 관련자들이 계속 줄줄이 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위로부터 내란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선출된 권력자가 위헌 위법하게 이런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면에서도 매우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령이다, 메시지 계엄이다, 유혈 사태 없었다, 그리고 서부 지역 그 침탈 사태, 그리고 여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오히려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만 가져하는 이런 세태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런 윤석열 어게인 세력,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에게는 준엄한 꾸짖음을 준 것이다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이 2월 19일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판사가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그 재판관은 그 당시에 8명이 만장일치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때 공수처의 내란 범죄 그리고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그 이진관 판사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규현 부장판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에요. 네, 어쩔 수 없죠. 그건 예. 너무 당연한 그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지견 판사가 아무리 뭐 구속 취소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자로서의 그런 판사의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판사들은 판결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19일 날의 판결에서의 내란으로서의 윤석열의 1심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사형이 검찰에서 구형된 형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형을 그대로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일부 조정할 건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도 결국에는 조은석 특검에서 여러 그 검찰들 특보들이랑 회의하면서도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은석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큰 메시지와 형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그런 구형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직위원 판사가 받아서 소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직위원 판사의 상당한 논란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론으로 우리가 직위원 판사를 평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영배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은 예전에 어디 그 다른 강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한덕수 탄핵 기각됐을 때 내가 CCTV만 봤어도 탄핵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에서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15년 구형을 받고 구속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거 뭐야 내란 이러다가 내란 제대로 정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지금의 사법부의 판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말 치우침 없이 본인이 판단하는 지금 2025년 당시의 비상계엄에 대한 선언을 하신 거다. 24년에 대한 비상계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판단을 이제서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이유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당시에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덕수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들이 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을 보면 12.3 계엄은 계엄이 아니고 사실상 내란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부터는 내가 내란이라 언급하겠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구속이 취소될 때 아니 이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아직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 예. 이랬는데 사실 그 이후에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이죠.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예. 그날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송미령 장관한테 어디까지 왔냐 그러고 안건도 안 가르쳐주고 안건 안 가르쳐주면 안 올까봐. 안 올까봐. 그리고 4명 정족수 4명 남았어. 뭐 1명 남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역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12.3 발표할 때 대통령님 절차적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족수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열하게 50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관직들은 다 해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할 때 대통령 편에서 혹시 이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계속 윤석열 옆에서 같이 부역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런 논리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실패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었어. 나는 반대했어.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윤석열의 선을 긋는 아주 졸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의 김문수 후보와의 뭔가 단일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흡수하길 바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호남에서의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비상계엄에 대한 후과를 감옥을 안 갈 것 같다. 라는 상당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행보도 한 거 아니냐. 근데 웃긴 거는요. 이번에 보면은 하여튼간에 형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 나 우울증 있고요. 경도 인지장애 있고요. 우리 부인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하기 어려워서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나는 구속이나 아니면 양형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막 깨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했죠.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구나. 국민의힘은 그런 분들을 공천하려고 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모순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정말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예. 정말 우스꽝스러운 정말 대한민국의 모습이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정반합의 논리로 다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고령과 우울증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걸 먼저 읽어내려갔잖아요. 예. 그 순간 제가 뭘 생각한지 혹시 아세요? 뭐요? 초범 감경. 초범 강경 예. 또 나올까봐 걱정하신 거죠? 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백대현 부장판사가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라고 다 유죄를 하고 했잖아요. 예. 뭐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도 가능하다. 이런 거 다 문제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초범이니까 감경. 그래서 반으로 후려쳤잖아요. 그게 바로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래서 네, 문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백대원 부장판사가 아니 모든 양형을 할 때는 감형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무슨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재범이면 더 강하고 뭐 세 번째면은 더 강화할 겁니까? 이거는 당연히 초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형에 있어서의 감경 사유로 초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공직 생활에서 뭔가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 뭔가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2.12 사태에서 전두환 때랑은 완전히 다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가 본인의 권력을 인용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거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12 사태 때 노태우 무기징역 그러다가 또 감형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이번에도 조금 가볍게 나올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를 깨달음을 주는 좋은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한 건데 이진관 재판장의 말에 따르면 박성재와 이상민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금지한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은 단전 단수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누구보다 떨고 있을 두 사람 바로 그렇죠. 박성재와 이상민입니다. 명확하게 위증죄예요. 예. 기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했다가 아니라 나 명확하게 안 했어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도 완전히 저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서 나는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서 헌재에 가서도 국회에 가서도 나는 그런 적 없다. 문건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멘붕이었습니다. 이거 재판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네들이 증거인멸하고 그리고 위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날 국무회의에서 부역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야. 이상민 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거 CCTV에서 다 들여다봤고 단전 단수 지시한 거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김용현 장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판 판결문에서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스터리긴 한데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고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 인물 조사자로서의 김용현, 이상민은 그러면 23년 플러스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1심 판결에서의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주기현 부장판사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어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주기현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2월에는 선고한다고 그랬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주기현 부장판사의 선고가 늦어진 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다 밑그림을 다 그려놔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설 연휴 다음 날 바로 하잖아요. 예. 설 연휴 직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이제 재판부마다 물론 독립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이함은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완전히 누구는 출렁이게 내란이라고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내란인 거예요. 그럼 내란인데 내란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주도적인 위헌 위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 거기서의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명확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직연 판사는 그래서 사형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기징역으로
변경할 것이냐 이런 고민만 나와 있는 거고 또 이게 판결문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논리와 과정 그런 것들이 재판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여러 상황들을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얼마나 재판 판결문을 국민의 시각에서 올바른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지 한번 실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그 검찰 개혁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네. 1라운드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놓고 그러니까 중수청과 공소청 안을 놓고 특히 중수청 같은 경우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이 봉욱 민정수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면서 집단 사퇴를 했어요. 그게 1라운드라면 2라운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보안 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찬반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정리가 조금 더 숙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했고 그랬는데 약간 의원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디베이트를 해봐야지 어떻게 검찰 개혁이 부작용 없이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가다듬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선은 수기분리의 원칙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정성호 장관이 얼마 전에 출연해서 얘기하기로는 이 수사사법관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기소권은 없다. 수사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2의 검찰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 여기에 있는 수사사법관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만 것뿐만 아니라 기타 뭐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초안 마련할 때 정부의 입법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고 논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중수청에서 그럼 이원화 제도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합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합친다면 어떻게 합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당에서 조금 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공소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이게 공소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이것 또한 검찰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본인들의 카르텔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우리 전체 검찰 중에서 정말 나쁜 정치 검찰은 10% 미만. 10% 정도. 예. 예, 이들이 마녀들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을 가지고서는 정치 검찰로서의 뭔가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악용했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거지 대부분에 있어서의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검찰들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사건들이 빠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으로 가면서 범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지 요구권을 준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남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문위원회 남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한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은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꼭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수청에서 이 수사 사법관들이 9개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분야에서의 구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기존보다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줄여서 4대 범죄 정도 부패 경제 고객직자 내란 외환 이렇게 축소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로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 게 부분이 있고 정부 안은 정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이런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개혁 2라운드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작용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방식이 잘 합쳐질 수 있도록 버무리는 작업을 열심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내용인데 고심이 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한 이야기가 분명히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그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았다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래.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갑론을박할 게 뻔하다. 또 이재명을 못 믿겠다. 뭐 그런 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수기를 하고 예. 또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라라고 지금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핵심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그 조직을 무산시키는 거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으로 가면서 이제 행안부 산하가 되고 그러면서 많이 이 조직들이 와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수사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막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